자, 우리가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전부 다 배워왔고,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식별로 문장을 보는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됐니? 이게 눈에 익어야 돼. 문장을 보는 연습을 계속 하면서 문장이 눈에 익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죠? 그래서 문장을 딱 봤을 때 주어 동사 그냥 팍팍팍 보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독해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난이도의 지문이 보여. 이해하셨죠? 물론 여기에 아직 뭐는 없냐면 절이 섞여 있는 문장은 없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절이 섞여 있는 문장은 여기 없다. 최대한 쉬운 걸로만 넣었어. 근데 너무 쉬운 것만 하면 재미없겠지. 그지? 간혹 어려운 게 들어가.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는 형식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배웠지. 그지? 이제부터 형식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야. 이해했니? 자, 우리가 1형식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1형식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웠죠?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죠? 그죠? 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다?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동사의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무슨 동사, 무슨 동사? 타동사, 자동사.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1형식에 나오는 동사는 무슨 동사일까? 자동사. 자동사 어떻게 표시한다? VI라고 표시한다. 왜 자동사야, 보성아? 1형식에 있는 동사는? 그치,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으니까. 됐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1형식 동사는 주어와 동사, 자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어렵니? 안 어렵죠? 자,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주어 뒤에는 뭐 붙이고? 은, 는, 이, 가를 붙이고 동사는 뭐로 끝나니까? 뭐뭐, 당라고 끝난다고 했죠. 그럼 1형식 문장을 봤으면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주어는 동사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시죠? 그런데 선생님이 동사의 종류는 두 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동사가 있고, 아이고, 타동사가 있다. 그래서 자동사는 VI라고 표시하고 타동사는 VT라고 표시합니다. 자동사는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 목적어가 있다. 요 차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느낌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게 전부라고. 됐니? 자, 그런데 동사는 단어가 하나인데, 자, 예를 들어서 change라는 동사를 볼게요. change 알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뭐라고요? 바꾸다. 또 뜻이 있나? 다른 뜻이? 바뀌다. 바뀌다도 있고 바꾸다도 있어. 그런데 바꾸다와 바뀌다의 차이가 뭐야? 응. 응. 자, 선생님 얘기해볼게. 나는 바꿨어. 말 돼? 뭐가 필요해? 그럼 바꾸다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이해했니? 나는 바뀌었어. 목적어 필요해? 목적어 필요하니?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볼게. 나는 변화시켰어. 목적어 필요해? 필요하지? 변화시키다. 변화시키다가 바꾸다야. 같은 말이야. 변화시키다는 목적어지, 그지? 근데 나는 변했어.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하지? 그럼 얘는 뭐야? 자동사야. 동사는 자동사로 타동사가 나뉜다 했지, 그지? 그런데 사실은 하나의 동사인데 얘가 자동사의 뜻과 타동사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change. 뜻이 뭔데? 얘 두 개가 있다 그랬지, 그지? 하나 뭐? 변하다.
또 하나 뭐? 변화시키다.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돼?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라, 알겠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부끄러운 일은 뭐냐면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자동사도 될 수 있고 타동사도 될 수 있는 이 동사가 문장에 들어가잖아. 그럼 얘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니까 두 개 다 쓸 수 있을까? 한꺼번에? 될 수 있을까? 자, 이 change라는 동사의 뜻은 변하다가 있고 변화시키다가 있지, 그지? 그럼 얘가 문장에 딱 들어갔어.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럼 얘는 변하다, 변화시키다 둘 다 한꺼번에 쓸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지. 그거를 어떻게 정의해야 돼? 그래,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우리가 그동안 문장을 해석을 하는데 생각보다 문장이 되게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change가 변하다로 해석을 해야 할지 변화시키다로 해석을 해야 될지 감이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change의 뜻을 하나만 외우지. 뭐? 예를 들면 변하다면 변하다. 변화시키다면 변화시키다. 이거 하나만 외워서 무조건 그거랑 맞추려고 해.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얘는 change라는 동사는 뒤에 명사가 나올 때만 변화시키다가 돼야 되고 뒤에 명사가 안 나오고 부사만 나올 때는 변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니까. 이게 우리가 문장의 해석을 했을 때 생각보다 이상한데? 라고 해석되는 이유인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럼 다른 품사들은 몰라도 동사는 뜻을 많이 외워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단어책을 보면 동사들은 뜻이 많아. 그죠? 한 12가지 되는 뜻도 있고 말고, 그래. 그지? 그래서 반드시 뭘 구분해야 된다? 동사를 봤을 때 이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걸 구분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동사라고 한다면 자동사에 맞는 뜻, 타동사라고 한다면 타동사에 맞는 뜻, 이걸 써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근데 일형식에 들어가는 동사는 무조건 뭐로 해석한다? 자동사로 해석을 한다. 왜?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보면은 일형식이라고 하면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끝나지. 뒤에 더 필요해? 안 필요해.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문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긴데 이게 일형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럴까? 그래, 부사가 들어가니까. 그지? 부사가 어디 들어가? 부사는 여기 들어갈 수 있지, 그지? 여기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 또 주어와 동사 사이에도 부사라는 게 들어갈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이 동사 뒤에도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부사가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문장이 어떻게 되죠? 길어지는 거야. 이해하셨죠? 문장이 길어지는 건데, 잡아봐. 부사만 들어가도 문장이 길겠지, 그지? 맞아? 그리고 부사는, 일형식의 부사는 3개만 들어가야 돼. 뭐 이런 법칙 있니? 그러면 100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1000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10,000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너희들이 부사를 쓸 수 있는 범도, 한이 내에서는 무한정 쓸 수 있어. 그럼 엄청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쓰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부사는 단어야, 그지? 단어만 들어가도 문장이 길어지지. 근데 단어보다 더 긴 게 있어. 그게 뭐야? 구하고 절이 있지. 자, 그럼 여기에 부사가 아니라 부사 구가 들어가면 어떨까? 더 길어지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사가 아니라 부사 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더 길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여기도 부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사 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길어지는 거야. 이해했어?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주어와 동사를 못 찾기 시작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이 형식이 길어지는 이유에 뭐가 있냐면 전명구라는 게 있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죠? 배우고 들어오니까 쉽죠? 그죠? 전명구는 뭐 플러스 뭐다? 그렇죠. 전명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져 있는 뭐다? 단어 덩어리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 덩어리가 어떤 품사한다? 형용사와 부사 역할을 한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전면구는 형용사도 할 수 있고 부사도 할 수 있지. 그럼 그 문장에서 전면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전면구는 형용사, 부사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 하나만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이게 형용사라고 한다면 얘는 뭐 할까?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런데 전면구의 특징이 있었지? 뒤에서 꾸며주죠. 됐니? 그리고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형용사는? 보어. 그럼 전면구도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그래서 전면구가 형용사라고 한다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거나 아니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됐습니까? 근데 전면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죠? 많지 않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면과 부사 역할을 하게 되면 얘는 뭐 할 수 있지? 명사 빼고 다 수식하는 건 부사야. 그지? 그런데 전면구는 부사가 꾸밀 수 있는 것 중에서도 두 개밖에 못 꾸며. 그게 뭐였지? 동사 수식. 그리고 그렇죠. 동사를 꾸밀 수 있고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이 전면구가 동사를 꾸민다. 그럼 자리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아까 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다 튀어나올 수 있어. 됐습니까? 그런데 이 전면구가 문장 전체를 꾸민다. 이러면 자리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이때는. 어디 나올까? 문장 맨 앞에 나와. 문장 전체를 꾸밀 때는 어디에 나온다? 문장 맨 앞에 나온다. 동사를 꾸밀 때는 자리가 있다 없다? 얘는 어디 나온다? 그치. 아무 곳이나 나온다. 됐습니까? 이해했어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봤던 부사가 있었지, 그지? 부사가 나오면 당연히 문장이 길어지겠죠? 그죠? 자, 부사는 뭐다? 명사 빼고 다 꾸민다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뭘 꾸밀 수 있는데? 그렇죠. 동사 꾸밀 수 있죠. 그리고 또 뭘 꾸밀 수 있는데? 그렇죠. 또 뭘 꾸밀 수 있죠? 마지막으로 뭘 꾸밀 수 있습니까? 자, 이 네 가지를 꾸밀 수 있죠. 그죠? 지금 1형식이 길어지는 이유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1형식이 아니라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를 보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또 뭐가 있냐면 형용사라는 게 있지, 그지? 형용사는 뭐 해주는 애지? 명사를 수식해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죠? 묶여버리죠. 그죠? 그러면 묶여지면 뭐가 됩니까? 명사구가 돼버리죠.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면 뭐로 변한다? 명사 덩어리. 즉 뭐다? 명사구를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문장이 길어진다, 짧아진다? 길어진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형식은 주어와 자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해석은 주어는 동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형식을 잘 못 보는 이유는 사이에 부사나 부사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부사나 부사구가 들어가게 되면 문장이 길어져서 주어와 동사를 잘 찾을 수 없게 된다. 부사구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전명구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전명구는 부사가 되면 동사를 꾸미고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형용사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명사를 뒤에서 꾸밀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부사가 나올 수도 있다.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민다. 동사도 꾸미고 형용사도 꾸미고 부사도 꾸미고 문장 전체를 꾸민다. 얘네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문장이 길어져서 이 형식이 어려워진다. 세 번째로 형용사가 있다. 형용사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여기 주어 앞에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명사를 꾸며줘서 뭘 만든다? 명사 구를 만든다. 그래서 주어가 길어진다. 주어가 길어지면 문장이 길어진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형식을 볼 때 뭐 해야 될까요? 이 형식을 문장을 정확하게 봐야 돼. 그지? 그래야 문장 해석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면 문장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자, 문장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명사 덩어리는 뭐 해줘야 됩니까? 묶어야 되죠. 명사 덩어리는 묶어라. 됐습니까? 이해했니? 네. 그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부사. 뭐 덩어리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부사는 지워라. 지워라고 해서 진짜로 확 지워버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뭐가 보인다? 문장 형식이 보인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제 이 연습을 계속 할 거라고. 됐니? 아니. 어떤 형식을 보든지 이 두 가지가 진리입니다. 명사나 명사 덩어리는 묶어버리고 부사나 부사 덩어리를 지우면 뭐가 보인다? 형식이 보인다. 그게 1형식일 수도 있고 2형식일 수도 있고 3, 4, 5형식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된다. 그럼 영어가 형식으로 보여요. 무슨 말인지 했죠? 우리가 그동안 문장 형식이 안 보였던 이유, 구조가 안 보였던 이유는 첫 번째, 구조 자체를 안 배웠으니까. 그죠? 두 번째, 선생님 좀 배웠는데도 안 보여요. 이걸 못해서 그래. 명사 묶고 부사 지우고 이걸 못하니까 구조가 안 보이는 거야. 됐습니까? 이게 되면은 절도 부사절은 부사 덩어리에 들어가죠. 그죠? 명사절은 명사 덩어리에 들어가죠. 형용사절은 명사 덩어리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묶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가 보여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자동사만 되는 동사 이렇게 있죠. 그죠? 이거는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일단은 적어줄 테니까 쓰세요. happen. 그리고 occur. take place. 그리고 arise. 적었습니까? 이 네 가지는 뜻이 똑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는 단어 있나요? 이 중에서? happen은 좀 많이 보지 않았나? 무슨 뜻이야? 그건 happy. happening 뭐 이런 거 하죠. 그죠? 발생하다. 뜻이 다 똑같아. 하나 뜻이야. 무슨 뜻? 발생하다. 자, 얘네들은 자동사만 돼요. 그럼 뒤에 목적어가 올까 안 올까요? 절대 안 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가지 뜻 전부 다 뭐라고? 발생하다. happen도 발생하다. occur도 발생하다. take place도 발생하다. arise도 뭐다? 발생하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자동사만 되는 게 또 있어요. 이거 뭡니까? arrive. 본 적 없어요? 무슨 뜻이죠? 도착하다. 생존하다는 alive. AL입니다. 얘도 자동사만 돼요. 그럼 목적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됐습니까? 두 번째, respond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respond. R-E-S-P-O-N-D. respond. 반응하다. 그럼 얘도 자동사만 되니까 뒤에 목적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됐습니까? 또 있습니다. consist. consist. 이건 무슨 뜻일까요? 처음 봅니까? 구성되다. 됐나요? 또 적을게요. emerge. 뭔가 어디서 들어봤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나타나다. 됐습니까? 어떻게 발음한다고? emerge. 됐습니까? 자, 또 exist. exist. 이거 들어봤죠? 이거는 존재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계단 위에 써 있는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계단 위에 써 있는 건 exit이에요. exit. E-X-I-T. 얘는 사이에 S 붙어 있어요. exist. 이것도 탈출구 이러면 안 돼요. 자, 또 뭐 있냐면 appear 이런 게 있습니다. 본 적 있어요? appear?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 appear의 반대말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한국말로 하면 사라지다. disappear. 이런 무슨 뜻? 사라지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여기 적어주었던 동사들은 전부 다 뭐만 된다고요? 자동사만 됩니다. 됐습니까? 얘는 뒤에 목적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뜻 잘 기억하시고 얘네들은 자동사만 되는 동사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나중 되면은 굉장히 커져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수동태라는 걸 배울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그죠? 수동태 뭐 들어본 적 없죠 아직? 문법을 하셨던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수동태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죠? 그죠? 응, 응, 응. 중학생 형이랑 누나들 또는 언니랑 오빠들이 배우는 거예요.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근데 이 수동태를 배울 때 아이들이 다 멘붕을 겪어요. 왜냐하면 수동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잘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를 잘 쓰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수동태라는 걸 배울 때 이걸 좀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수동태 배울 때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일단은 열심히 외우자. 단어 외우고 뜻 외우고 얘는 뭐밖에 안 된다? 자동사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부터 문장을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나왔죠. 그죠?
The land changed rapidly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모르는 단어부터 한번 체크해볼까? rapidly가 있네요. 그죠? 자, rapidly는 무슨 뜻입니까? 빠르게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적을 건데 너희들은 절대로 여기다 적으면 안 되죠. 그 밑에 보면 word라고 보여진 칸 있죠? 거기다가 적으시고 뜻 적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얘는 무슨 뜻? 빠르게입니다. 빠르게니까 품사 뭘까요? 부사.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문장은 주어가 뭘까요? The land. 이게 주어죠. 자, land는 뜻이 뭔가요? 땅. 그죠? 땅입니다. 땅. 맞습니까? 자, 그럼 그 땅이겠네요. 그죠? 그럼 해석하면 그 땅은 동사 뭡니까? changed죠. 근데 선생님이 그때 뭐랬죠? change는 뜻이 두 개다. 그죠? 하나 무슨 뜻이 있다? 변하다라는 뜻이 있다. 또 무슨 뜻이 있다? 변화시키다라는 게 있다. 그죠? 그런데 어떨 땐 변하다라고 해석하고 어떨 땐 변화시키다라고 해석을 한다? 자동사면은 변하다. 타동사면은 변화시키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나오는 changed는 이 문장에서 changed는 자동사로 쓰였습니까? 타동사로 쓰였습니까? 왜죠?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변하다. 그럼 여기다가 자동사라고 표시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해석해볼까요? 그 땅은 변했다. 어떻게? 빠르게. 해석돼요? 안 돼요? 얘는 부사니까 가로치면 되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했던 말 해볼까요? 명사 묶고 부사 지우면 형식 보인다. 자, 명사를 묶을게요. 이렇게 묶죠. 더가 형용사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명사 덩어리가 나왔네요. 이게 주어겠죠? 동사는 뭐 보여지니까 됐고, 부사는 지워버렸더니 뭐만 남습니까? 주어와 동사만 남죠. 됐나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굉장히 좋은 팁을 하나 알려줄 거예요. 어떤 팁이냐? 우리가 형용사 알죠? 네. 형용사 뭔지 알죠? 자, 선생님이 단어 하나 써볼게요. 뭡니까? beautiful. 무슨 뜻이죠?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죠. 됐습니까? 근데 이 형용사에 맨 뒤에다가 뭘 붙이냐면 ly를 붙여요. 뭘 붙인다고요? 뭐 붙인다고요? ly를 붙여요. 어디 뒤에다가? 형용사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이거 부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면 rapidly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rapid라는 형용사가 있었겠죠. 그죠? 얘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빠른이라는 뜻이에요. 빠른. 근데 이 뒤에다 뭘 붙인 겁니까? ly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로 바꾼 거예요? 부사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얘는 그렇죠. 빠르게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시간 이해돼요? 우리 형용사만 많이 알아도 부사 많이 만들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또 하나 단어를 써볼게요. 이건 뭡니까? man, 남자죠. 얘 형용사예요? 뭐죠? 주어는 아니죠. 명사죠, 명사.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명사죠, 그죠? 선생님이 명사에다가 ly를 붙여볼게요. 이런 단어 없을 것 같죠?
얘는 품사가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형용사로 바뀌어요. 남자다운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얘는 무슨 뜻이라고요? 남자다운. 그리고 품사가 뭘로 바뀐다고요? 형용사로 바뀝니다. 그럼 중학교 때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 요 다음 중 단어가 다른 것을 하나 부르시오가 나와요. 1, 2, 3, 4, 5번에 전부 다 이 ly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찾는 거예요? 품사 다른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형용사 뒤에 ly가 붙어 있으면 뭐가? 부사다. 명사 뒤에 ly 붙어 있으면 뭐다? 형용사. 됐습니까? 자, 이 문장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은 변했다 빠르게. 다시 그 땅은 변했다 빠르게. 몇 형식이었다고요? 1형식. 보여요? 이 정도 문장은 뭐 쉽게 해석하겠죠? 그죠? 독해하다 이거 하니까 다 나갈 것 같죠? 그죠? 자, 해석 다 적으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자, 2번 볼게요. 자, 1번보다는 조금 더 기네요. 그죠? 조금 더 깁니다. 그죠? 자, 이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honesty. honesty. 이거 명사고요.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정직이 뭔지 알죠? 거기다 적지 말라니까, 책이나. 단어 밑에다 절대로 뜻 쓰지 마세요. 선생님만 쓰는 겁니다. 왜 선생님 아니까. 쌤은 아니까. 알면 너희들은 안 적어도 되겠죠. 그죠? 선생님은 너희들 알려주려고 그냥 적는 거예요. 저기다가. 반드시 모른다는 밑에다 적으세요. 밑에다가. 됐습니까? 그럼 저거 말고 모르는 단어 없어요? 자, 그럼 구조 분석해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지금 주어까지 찾아서 끊고 동사 찾아서 끊고 이러고 있죠. 그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구조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말 되게 멋있죠. 그죠? 그죠? 집 학교 가서 아마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 자랑해보세요. 야, 영어는 구조 분석을 해야지. 뭐 하는 거야? 구조 분석도 안 하고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구조 분석이 뭐야? 그것도 몰라? 아, 너랑 말 못하겠다. 재밌겠죠, 그죠? 그럼 왕따 당하려나? 자, 구조 분석 해봅시다. 자,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honest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끊어서 얘가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네요. 그러면 정직은 주어 뒤에 뭐 붙여라? 은는 이가 붙여라. 갑자기 하다가 되고 한이 되고 네 맘대로 품사를 바꾸시고 그죠? 정직은이 됩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럼 동사가 뭡니까? will pay가 나왔죠. 자, 우리가 조동사를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있죠. 그죠? 조동사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 이 구조 분석 수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구문 수업에서는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독해. 두 번째, 구조 보는 연습. 세 번째, 문법. 전부 다 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할 수 있죠. 네 번째, 단어. 그래서 이 수업이 종합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선생님 한 문장 하면서 해석해주죠. 구조 보여주죠. 모르는 문법 해주죠. 맞습니까? 모르는 단어 나오면 다 해주잖아요. 이것만 열심히 하셔도 영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볼게요. will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조동사라고 불리는 거죠. 조동사가 뭐라고 그랬죠? 동사를 도와주는 단어. 동사를 도와주는 단어를 조동사라고 합니다. 조동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여기 보시는 will이 있고, 자, will 적고, 또 뭐가 있나요? can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요? may. 또 뭐가 있습니까? should. 또 알고 있는 거 있나요? must. 또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일단 아시면 돼요. 원래 더 많아요. 적지 말고 들으세요. 뭐 had better도 있고, have to도 있고, would rather도 있고 많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요것만 일단 아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배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각각의 뜻을 일단 볼까요? will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 할 것이다. can은 뭐죠? 무엇 할 수 있다. may는 뭡니까? 무엇 일지도 모른다. should랑 must는 뭡니까? 같습니다. 무엇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조동사의 뜻을 한 개씩만 써줬지만 사실 조동사는 뜻이 많아요. 아시겠죠? 선생님 왜 안 알려줘요? 그거 다 알려주면 니들 머리 터질 거잖아. 그죠? 일단 한 개씩만 알려줄 테니까 이게 만약에 해석이 이렇게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사전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일단 이게 기본 뜻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선생님 보면 알겠지만 다 물결 표시를 해놨어요. 그죠? 왜 물결 표시를 했을까요? 뭐를? 동사를 도와주는 애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럼 문장에 조동사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동사. 그죠? 문장에 조동사가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에 뭐가 나올까요? 원래 모양이 나온다. 줄여서 뭐라 부른다? 원형이 나온다.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동사 원형의 뜻과 조동사의 뜻을 합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대표적으로 fly를 하나 해볼게요. fly가 무슨 뜻입니까? 날다죠? 그죠? 그런데 앞에 will fly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 것이다. can fly. 날 수 있다. may fly. 날지도 모른다. should fly. 날아야만 한다. must fly. 날아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어렵나요? 조동사가 나오면 뒤에 뭐 나온다?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두 개의 뜻을 합친다. 시연, 이해돼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왜라는 조동사 뒤에 pay라는 동사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질문. 그러면 will이라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만 나오나요? will과 pay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부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사가 가끔 가다가 will과 pay 사이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will은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그런데 사이에 부사 새끼가 껴있네. 너는 가로치고 꺼져 하시면 보여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뭐가 나왔네.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동사 같아. 라고 이렇게 엮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됐죠? 자, pay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많죠. 지불하다가 있습니다. 지불하다.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지불하다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타동사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타동사일 때 무슨 뜻이라고요?
기불하다입니다. 왜 그동안 해석이 안 되는지 지금부터 잘 알게 될 거예요. 선생님, 저는 페이의 다른 뜻을 알고 있어요. 손. 없죠? 그죠? 페이는 지불하다밖에 몰라요. 손. 지불하다도 몰랐어요. 손. 없었죠? 자, 근데 페이가 이제 타동사라는 거 알았죠? 지불하다라고 해석이 될 때는 타동사다.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이게 이 페이를 지불하다라고 해석을 하려면 뒤에 뭐 나와야 된다고요? 목적어. 목적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라고요? 명사 또는 명사구 또는 명사절,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되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 페이 뒤에 뭐 나왔습니까? 전치사가 나왔죠.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됩니까? 명사. 묶어요, 안 묶어요? 묶어버리죠. 자, 제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 전면구가 나온 거네요. 전면구는 품사가 뭐 아니면 뭐라고 그랬죠? 형용사 아니면 부사. 그러면 얘는 타동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얘를 지불하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이걸 지불하다라고 해석합니까? 이해하셨죠? 왜 우리는 구조를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되는지. 해볼까요? 지불하다로. 정직은 지불할 것이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알려준 구조대로. 근데 이렇게 해석해놓고 이렇게 생각하죠. 응? 이상한데? 그죠? 선생님이 거짓말을?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동사는 뜻이 많다. 어떤 동사가 가장 많을까요?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되는 동사가 제일 많아요. 자동사만 되는 동사 몇 개 없어요. 타동사만 되는 동사 몇 개 없어요. 그러면 동사는 뜻을 많이 외워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얘는 pay라는 친구는 자동사일 때는 무슨 뜻이 있는지 봅시다. 자동사일 때는 이런 뜻이 있어요. 효과가 있다. 또는 이익이 되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지불하다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효과가 있다 또는 이익이 되다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효과가 있다, 이익이 되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정직은 이익이 될 것이다. 되나요? 그죠? 자, in the end 하면 묶어서 그냥 한 번에 외워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침내 라는 뜻입니다. 또는 결국. 됐나요? 자, 정직은 이익이 될 것이다, 마침내 또는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장 다 해석했죠? 이 문장 몇 형식입니까? 1형식인 거 보이죠? 그죠? 그죠? 근데 이거 해석했어요. 정직은 이익이 될 것이다, 결국.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채민?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면서요? 무슨 말인데? 그럼 정직은 마지막에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겁니다. 정직하게 살면, 정직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이익이 안 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이익이 된다. 이해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영어 문장을 해석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형식도 잘 알고 단어의 뜻도 잘 알아서 그대로 잘 해석했습니다. 그죠? 이건 다음 단계예요. 다음 단계. 미리 살짝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어를 많이 몰라서고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죠. 그죠? 근데 이 두 단계를 다 했어요. 그러면 단어 많이 알고 구조를 잘 알면 해석 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다 끝내도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해석을 해놓고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해석의 이 영어 문장에서 이 친구가 말하는 뜻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요. 장난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단어를 많이 알고 구조를 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끝낸 다음에는 이제 이 세 번째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문장을 읽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 글을 썼는지 이해하셨죠? 근데 단어도 몰라, 문장 구조도 몰라. 근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이걸 계속 물어봐요. 고등학교를 가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 글을 읽고 뭘 찾아야 돼요? 그 글을 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 그래요.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을 썼는지 이해하셨죠? 생각해봐요. 단어도 몰라, 구조도 몰라. 그런데 그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맨날 영어가 어렵고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최소한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뭘 끝내야 됩니까? 단어랑 구조는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아, 요새 이 사람이 이 글을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말하는 목적이 이거구나. 이게 정답일 거야. 이게 되겠죠. 못 끝내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몇 형식이었다? 1형식이었다. 근데 문장에 뭐가 나왔다? 전면구라는 뭐가 나왔다? 부사 덩어리가 나왔다. 맞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정직은 이익이 될 것이다. 마침내 결국 이 뜻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자, 오늘은 가볍게 두 문장만 합시다. 숙제가 있습니다.